여러분, 요즘 진료실에서 제가 가끔 듣는 말이 있습니다. 위고비를 맞고 살은 빠지는데 속이 너무 불편해서 계속 맞아도 되나요? 그리고 더 무서운 말도 있습니다. 어제는 물만 마셔도 토할 것 같았어요. 배가 돌처럼 딱딱하고 트림이 계속 올라와요. 설사까지 나옵니다. 화장실이 공포예요. 자, 오늘 영상은 딱 이겁니다. 기적의 다이어트 약이라는 위고비, 마운자로. 살을 빼는 원리는 정말 똑똑한데요. 그 대가로 오는 소화기 부작용은 생각보다 현실적입니다. 그런데 이 부작용 그냥 참는 게 답은 아닙니다. 잘 다스리면 약을 포기하지 않고도 안전하게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오늘은 최신 연구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이 약이 어떻게 살을 빼는지, 왜 속이 뒤집히는지, 그리고 부작용을 똑똑하게 컨트롤하는 실전 방법을 딱 필요한 것만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본에 있는 장편한 의사 김용성입니다. 우리는 보통 호르몬 하면 갑상선 호르몬, 성호르몬, 스테로이드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의외로 위와 장은 다양한 호르몬을 분비하는 호르몬 공장입니다. 여러분이 식사를 한 숟가락만 먹는 순간 위장관에서는 호르몬이 우르르 나와서 식욕, 포만감, 혈당, 위 운동을 모두 조절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제가 예과 1학년 강의를 할 때 쓰는 위장관에서 생산되는 호르몬을 정리한 것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위장관 호르몬들이 위와 소장 부분에서 서로 작용하면서 굉장히 정교하게 소화 기능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개의 호르몬 중에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GLP-1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비만 주사제는 이러한 GLP-1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GLP-1 수용체에 작용하는 그런 약제들인데요. 위고비는 GLP-1에만 작용한다고 하면 마운자로는 GLP-1 플러스 GIP라는 호르몬의 수용체까지 작용할 수 있는 이중 작용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약들이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뇌에 작용하는 거죠. 뇌의 시상하부에서 GLP-1 수용체에 작용해가지고 배가 부르다라는 포만 신호를 딱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식욕이 뚝 떨어지고 예전 같으면 엄청나게 많이 먹던 것을 절반도 못 먹고 식사를 그만두게 만들죠. 두 번째로는요, 뇌가 아닌 말초 위장에서 작용하는 기전인데 위가 음식을 비우는 속도, 우리가 이것을 위 배출이라고 하는데 이 위 배출 속도를 굉장히 늦추게 합니다. 그래서 위 배출이 느려지니까 조금만 먹어도 배부름이 오래가고 군것질도 줄어들게 되죠. 근데 여기서부터가 부작용의 시작입니다. 이 약제들이 효과가 강력한 만큼 또 그 약제의 작용점이 소화기, 특히 위인 만큼 소화기 부작용이 상당히 흔합니다. 현재까지 연구들을 다 모아보면 대략 50%에서 60%까지가 메스꺼움이라든지 구토, 설사, 드물게 변비까지 경험하고 있고요. 또 복부 팽만 같은 것들은 흔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가 임상에서 가장 흔히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소화기 부작용을 따지자고 하면 오심, 구토, 더부룩함, 트림, 그리고 조기 포만감 이런 것들인데요. 이러한 소화기 부작용들은 보통 처음 맞기 시작할 때 그리고 용량을 올릴 때 가장 세게 옵니다. 지난번 저희가 영상을 올리고 나서 가끔 그런 질문이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주사를 맞긴 맞는데 밥도 잘 먹고 전혀 부작용이 없어요. 이런 부작용이 없으면 살이 안 빠지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자, 여기서 부작용이 없으면 체중 감소에 효과가 없을 것인가? 부작용은 체중 감소의 필수적인 증상인가? 결론부터 말을 하게 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장관 부작용, 오심이라든지 구토가 있던 환자와 그런 위장관 부작용이 없는 환자를 비교해보면 그 두 분 사이에 체중 감소의 측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위장관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 체중 감소에 필수적이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부작용이 있다고 더 살이 잘 빠지는 것도 아니고요. 부작용이 없다고 살이 빠진 효과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부작용은 개인차예요. 약은 뇌와 대사적인 측면에서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장관 증상이 안 생겼다고 불안해하거나 또는 위장관 증상이 너무 심하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현실적인 팁을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울렁거림이라든지 구토와 같은 위장관 부작용을 좀 줄이고 싶으시다면 먹는 속도를 조금 바꾸시면 좋습니다. 이 약을 사용하는 분들이 제일 망하는 패턴이 이런 거죠. 주사는 맞고 위배출은 떨어졌는데 예전처럼 빨리 먹고 많이 먹는다. 그러면은 당연히 위배출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겠죠. 그래서 배가 꽉 찬 상태에서 구토할 것 같고 역류도 되고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사를 맞기 시작하면 먹는 습관을 바꾸고 천천히 먹는다, 조금씩 먹는다, 자주 먹는다 이런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많이 먹는 순간 여러분의 위는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위배출을 더 느리게 하는 음식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기름진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진 음식은 위장관 부작용을 증폭시키는 스위치가 될 수 있습니다. 튀김이라든지 삼겹살, 크림류 이런 것을 먹게 되면 위배출이 더 느려지고 구역감이 더 커지거든요.
사실 이것은 일반인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위식도 역류질환 같은 게 있는 분들은 지방성 음식을 먹고 역류도 많이 되고 울렁거림이 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이런 경우를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주사를 맞으면서 속이 너무 불편하면 진료를 받으셔서 그런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는 위운동 촉진제 같은 것을 쓰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약의 원리상 위가 천천히 비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증상이 너무 심해지고 일상생활이 망가지게 되면서 무작정 참게 되면은 결국은 약을 끊게 되는 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 가기 전에 미리 내과에 오셔가지고 상태를 상의하시고 위 운동을 도와서 적절하게 증상을 개선시키는 약을 쓰게 되면 치료의 지속성을 올리는데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공포 마케팅이 아니라 진짜로 한 번은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소화기 내과적인 부작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담낭 질환입니다. 유고비나 마운자로 약품의 설명서를 보게 되면 거기에 써 있는 중요한 부작용이 두 가지 있습니다. 표장염과 담석증인데요. 이 담석증은 사실 주사를 맞아서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냥 비만 자체가 원래 담석증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그런 원인이 되거든요. 또 한 가지는 살이 급격히 빠지면 담석증 발생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것은 이 마운자로나 유고비 같은 약이 아니고 위를 일부 잘라서 밥을 못 먹게 해가지고 살을 빼는 비만 수술 후에 담석이 늘어나는 것이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보면 위고비나 마운자로로 체중이 급격히 빠지게 되면 역시 담석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담즙의 성분이 조금 변해지면서 쉽게 뭉치게 되고 그 때문에 결과적으로 담석이 만들어지는 그런 기전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쓰고 나서 담낭 질환이 잘 생길 수 있는 위험군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예전에 이미 담낭 질환이 있었던 분이라든지 또는 고용량을 쓰는 경우, 그리고 치료가 장기전으로 가서 오랫동안 써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은 담낭 질환의 위험 인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치료 시작 전에 복부 초음파로 담낭 상태를 확인해 두는 것을 권고합니다. 혹시나 담석이 있거나 담낭 내에 좀 찌꺼기 같은 게 뭉쳐 있다고 하면 우르사 같은 약을 고농도로 복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이 췌장염은 사실 잘 생기는 건 아니지만 약 설명서에는 주의사항으로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임상 연구 과정에서 이게 연관성이 있나 없나는 모르겠지만 췌장염이 보고가 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이게 생길 것 같으니까 겁내라, 맞지 말라 이런 게 아니고요. 췌장염과 연관된 증상을 알고 계시다가 혹시 이런 증상이 생기면 반드시 빠르게 검사하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명치 쪽이 매우 심하게 아픕니다. 그리고 등도 같이 아프고 구토가 심하고 식은땀이 난다. 이런 것이 생긴다고 하면 특히 위고비나 마운자를 맞고 있는 분들에게서는 머릿속에 췌장염일 수도 있겠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반드시 바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게 마운자로나 위고비가 원인이든 아니든 이런 증상은 췌장염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고요. 동시에 술도 많이 마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비만 치료는 마라톤입니다. 그리고 부작용 관리는 전략입니다. 위고비 마운자로는 비만 치료의 판도를 바꾼 정말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이 무기는 위장을 느리게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작용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답은 단순합니다. 먹는 습관 조절로 1차 방어하자. 그리고 증상이 심하면 병원에서 약물로 도움을 받으면서 2차로 방어하자.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부 환자에서 위험하게 발생할 수 있는 담낭의 위험성을 시작 전후에 미리 체크해보자 라는 것이고요. 복통이라든지 매우 심한 증상은 미루지 말고 즉시 병원에 가서 평가를 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이 부작용을 잘 다스리는 것이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는 길이고 결과적으로 효과가 따라오게 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 남겨주시고 3번에 있는 장편한 김영석 내과원을 방문해 주시면 친절히 진료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유행이 아니라 의학적 현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